2008도 1만 1437 진술거부권 미고지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새벽 시간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수사관은 피고인을 인계받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이어 다른 범행이 있으면 먼저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여죄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하였다. 그 진술을 단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이후에야 비로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고 그 다음부터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매번 고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일관하여 자백하였고 제1심 공개법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또한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 후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다. 쟁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자백을 기초로 확보된 물적 증거와 반복 자백,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였다. 나아가 최초의 위법과 이후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보호되는 권리의 성질과 침해 정도, 위법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이후 절차의 적법성 회복 여부, 시간의 경과, 변호인의 조력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초 자백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고 그 후의 조사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제1심 법정 자백은 최초 자백 후 약 40일이 경과한 뒤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역시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선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 자백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진술거부권, 고지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초기 단계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자백을 받아낸 행위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그럼에도 이후 절차의 적법성과 시간 경과를 이유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진술거부권 보장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형사법적으로도 최초에 위법한 자백이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방어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반복 자백이나 법정 자백이 형식적으로는 임의적이라 하더라도 최초 위법 수사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라는 종합적 판단 틀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 사례이다. 적법 절차의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균형점을 선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